일, 돈, 건강, 관계. 이것을 스트레스의 네 요소다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스트레스의 네 가지 요소 중에 왕 중의 왕, 그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의 특징을 말하자면요, 항상 괜찮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 사람이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면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얼어붙거나 셋 중에 하나입니다. 네,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 미래융합연구원에 재직 중이고요.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있는 상담심리사 이헌주라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크게 네 가지의 범주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입니다. 일에 대한 스트레스. 학생들은요, 공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돈입니다. 이거는 절대적 빈곤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상대적 빈곤을 같이 포함하는 말이기도 해요. 내가 빚이 많다? 내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내가 빚을 많이 졌다? 잠을 못 드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가 건강입니다. 우리 사실 이 건강에 대한 이슈들 요즘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 건강에 대한 이슈, 이걸 먹으면 나한테 되게 해로울 수 있다. 이걸 먹으면 되게 건강해진다. 이게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가 그것이 하나의 우리에게 큰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번째는 관계입니다. 일, 돈, 건강, 관계. 이것을 스트레스의 네 요소다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한 통계를 보니까 스트레스의 네 가지 요소 중에 왕 중의 왕, 그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많은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지만 그 중에 유독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의 특징을 말하자면요, 항상 괜찮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에 대한 욕구라든지 자신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항상 어디에 포커스가 돼 있냐면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뭘 먹고 싶을까? 저 사람이 원하는 건 뭘까? 이게 너무 초점이 가다 보니까 그 사람의 눈치를 자꾸 보게 되고 그 사람의 의견에 따르게 되면서 자기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떠맡게 되고 그 토대에서 자기 할 말을 못하게 되니까 인간관계 하나의 일처럼 되기도 하고 짐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이런 경우가 스트레스에 가장 취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불안이라고 하는 요소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사람이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면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얼어붙거나 셋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어떤 집이 불안에 막 뒤덮여 있어요. 이제 아내가 굉장히 지금 열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싸우는 패턴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곰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이 막 증폭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게 곰이 거의 불곰이다. 그러면은 이거 안 되겠지만 이거 보니까 반달곰 정도니까 내가 해볼만 하겠다. 그러면 막대기 집어들고 싸우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아예 도망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나는 죽은 척 해야지 그러고 그냥 쓰러져 있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가 멀리서 그 사람을 보면서 곰 앞에서도 저렇게 잠을 자다니 참 정신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는 사실 불안이 격동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아내가 굉장히 싸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놈의 인간 도대체 9시 반까지 오기로 했는데 언제 들어오냐 도대체. 오늘 한번 진짜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둘 중에 한 명은 죽자. 둘 중에 한 명이 죽기 전에 안 끝난다. 이러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평소에는 거의 눈치가 없는데도 오시다가 감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 안에는 곰이 있다. 그럼 사나운 곰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내가 사실 지금 9시 반 넘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곰이 주무실 때까지. 어디 갈까요? 편의점 가죠. 편의점 가서 맥주 한잔 하면서 시간을 때우는 겁니다. 그리고 11시 넘어서 이제 들어오는 거죠. 문 앞에 탁 열고 들어갔더니 문 앞에 그 사나운 곰이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깜짝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나 지금 들어가서 잘게 바로 들어가 잘게 이러면서 어차피 각방 쓰는 지 오래됐으니까 자기 방으로 들어갈 수 있죠. 이거는 도망가는 거죠. 그 자녀들은요 부모님 성격 아는 거예요. 지금 벌써 괜히 잘못했다가는 지금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불 속에 들어가서 지금 자는 척하고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얼어붙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기본적으로 상당히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다른 사람에게 화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피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얼어붙게 되는 그런 패턴들은 우리 사회가 불안이라고 하는 것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성격장애군이라든지 정말 좀 어떤 면에서 인간에 대한 어떤 무례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상당수 환경의 장 안에서 불안이라는 토대가 있어서 우리 사회가 좀 예민해지고 또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만연해지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자면 첫 번째가 조금 비꼬는 말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장난으로 하는데
이게 웃으면서 막 장난치니까 이거를 내가 뭐라고 반박해야 되나 싶긴 한데 기분은 되게 나쁜 거죠. 야, 너 머리 폭탄 맞은 것 같아. 너 바보니? 그거 몰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웃으면서 장난이야, 장난. 아, 왜 이렇게 예민하게 장난이야. 약간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뭔가 나를 대놓고 막 지금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약간 비꼬는데 기분 나쁘게 또 내가 응대하면 아우 장난이라고 그러고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냐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응대하기가 되게 쉽지 않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경우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요. 이런 경우들이 친구, 사회 할 거 없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좀 상대방의 어떤 사생활을 계속 침범하시거나 참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 만났어요. 근데 어디 사세요? 몇 살이에요? 어느 학교 나왔어요? 몇 학번이에요? 무슨 과인데요? 그럼 왜 이게 나이가 보면은 지금 나이가 안 맞는데 학번을 보면 약간 이렇게 가시니까 이게 약간 뭔가 내가 좀 지금 추궁당하는 듯한? 그러니까 아니 그럼 뭔 얘기를 하냐?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그런 얘기를 못하면 무슨 얘기를 하냐? 상대방한테 내가 뭘 하나 물어봤으면 내 얘기도 한번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질문만 계속하고 있으면 인터뷰하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내가 한번 물어봤으면 나도 한번 얘기해보고 또 상대와 내가 경험하고 있는 주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같이 뭐 커피 한잔 마신다든지 같이 어떤 레포트를 보고 있다든지 같이 뭔가 저녁 식사를 뭔가 같이 한다든지 그럼 이 저녁 식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는 거예요. 여기 돈가스 되게 맛있네요. 이런 표현들을 해보면서 서서히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어느 정도 여는지 여는 만큼 들어갈 수 있고 나도 내 마음의 문을 오픈하고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사람의 신상 정보를 다 캐내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한국인들이 좀 유독 많이 쓰는 말투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죠. 자꾸 명령하시는 분. 내가 어떤 조직에서 내가 지금 상사고 이 사람은 내 뭐 직원이고 그렇다고 해서 막 아무렇지 않게 명령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상대방이 되게 불쾌하시는 경우 많습니다. 야 이것 좀 해놔. 야 금요일까지 이거 다 해놔. 야 나 지금 전화하는 거 안 보여?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조금 이게 약간 사람이 들으면은요 내가 뭔가 이 사람에게 좀 뭔가 잘못하나? 왜 이렇게 말을 하지? 이런 식에 대해서 불쾌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냐? 원래 직장 관계라는 게 뭔가를 지시하는 건데 어떻게 하냐? 명령과 부탁은 다릅니다. 금요일까지 이거 다 해놓으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런 보고서가 있는데 금요일까지 혹시 이 부분 좀 작성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다르죠. 퇴근 때 지금부터 퇴근 때까지 바쁘시니까 퇴근할 때 전화하세요. 이렇게 끝내시는 것보다는 제가 지금 전화 업무가 많으신데 5시쯤 다시 전화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유연할 수 있죠. 우리가 내가 뭔가 자꾸 명령투로 상대방을 대하고 있다면 내 주위에 사람이 별로 안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그럼 내가 뭐 상사인데 어떻게 하냐? 그럴 때 명령을 조금 줄이고 부탁을 조금 늘려나가면 내 주위에 사람이 조금 모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런 경우 좀 적어지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나이 자꾸 물어보는 거. 나이 물어보고서 바로 반말하시는 거예요. 32이에요? 아이고 그럼 내가 형이라고 해도 되지? 내가 2살 많으니까 형이지? 나는 친해지려는 의도였다. 그럼 상대방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그거를요. 내가 말을 놔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는 어느 정도에 가까워질 수 있는 그 경계 상대방이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그 경계가 갑작스럽게 일어나기보다는 서서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형, 동생 아우하자고 그런 거다. 그런다 하더라도 그걸 너무 급작스럽게 들어갈 때 상대방은 뭔가 이 토대 안에서 왜 나한테 이렇게 쑥 들어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나이 물어보면서 바로 반말로 들어가시는 거를 조금은 주의해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 사회화된 존재란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뭐 그러세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친구가 필요하다. 근데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죠. 아기 때는 가능해. 아기 때는 내가 막 그냥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냥 아무 때나 울어도 사실 엄마가 와서 나를 받아주고 나를 수용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랬던 때는 있죠. 어렸을 때. 근데 성인이 된다는 건 내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과 말을 해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부부관계든 부모와의 자식까지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녀한테 뭐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는데 자녀가 날 사랑해준다라는 건 어쩌면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작가님 그 피자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7명 있어요. 다 배고파요. 근데 피자를 이제 시켰어요. 피자를 시켰는데 이제 너무 배고프니까 우리가 한 조각씩 먹잖아요. 근데 우리가 별로 이렇게 막 친한 관계는 아니고 이제 만난 지 한 1시간밖에 안 됐어요. 그럼 이제 7조각을 하나씩 먹고 나머지 한 조각이 남겠죠. 그 한 조각을 내가 배고프다고 그래서 이 나머지 사람들의 그 시선을 내가 다 논파하면서 그걸 집어가지고 내 입에다가 집어넣는다. 이건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쉽지 않아요. 오히려 막 작가님이 제 눈치를 보면서 좀 이거 드세요. 많이 아까 배고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괜찮아요. 저는 원래 피자는 한 조각밖에 안 먹습니다. 약간 이렇게 하면서 사양하게 되고
오히려 그 피자를 먹고 싶은 그런 식욕을 억누를 수 있는 사회화 능력이 다 발달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자기가 아예 사악한 의도로, 나쁜 의도로 상대방을 공격했다기보다는 자기도 모르고 그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기가 어떤 투로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거의 모르는 경우가 다반수입니다. 가장 좋은 거는요, 우리가 난방이 이제 올라갔으면 보일러를 좀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 너무 낮아지면 좀 온도를 또 높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너무 화를 내는 것도 좋지 않죠. 너무 자기 주장만 막 강하게 어필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참는 것도 좋지 않고요. 너무 우리가 맞춰주는 것도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유연하지만 내 주장을 강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 할 말은 좀 해볼 수 있는 이런 토대를 적절히 조절하는 게 필요할 수 있겠죠. 소위 피드백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상대방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사람한테 동의를 좀 받아가지고 녹음을 좀 해보시는 거예요. 1시간 정도 녹음을 하시면 처음에는 녹음해가지고 이제 의식이 되는데 한 10분, 20분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녹음한 거를 들어보는 거예요. 내가 자주 배우자와 갈등을 일으킨다. 한번 녹음해보는 거예요. 내가 자녀하고 자꾸 뭔가 트러블이 있다. 한번 녹음해보는 거예요. 이런 요소에서 내가 뭐라고 하길래 상대방에게 기분이 나빠하지? 이런 부분을 내가 한번 들어보는 것은요. 내가 이런 말도 자꾸 쓰네. 내가 차라리라는 말을 자꾸 쓰네. 야, 차라리 그 원피스 사지 그랬어. 야, 차라리 김치볶음밥 먹자니까. 약간 이렇게 들어서 막 짜증을 내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내가 뭘 했다고 이렇게 짜증이야. 내가 막 싸웠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차라리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자꾸 이렇게 자극시키는 표현들을 자꾸 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부정적으로만 얘기해서 상대방이 조금 그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말의 습관들을 조금 자기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기의 말의 온도가 높은지 낮은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환류할 수 있는, 스스로 성찰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춰보는 것도 필요할 수 있고요. 난 이런 게 어렵다. 사실 어렵죠. 그럴 때는요, 사실 말도 교정이 필요합니다. 언어는 우리가 배우는 경우가 되게 적단 말이에요.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내가 좋은 마음이 있어도 사실 아다르고 어달라서 내가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거든요. 내가 자녀를 정말 많이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녀에게 계속 상처를 주는 부모님이 계세요. 내가 배우자한테 참 그런 마음이 아닌데도 배우자와 나 사이엔 어느 순간 단절이 너무 심해져서 둘 다 이제 어떤 면에서 눈도 안 보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서서히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면에서 마음 건강을 좀 다룰 수 있는 전문가와 내 언어적인 습관들을 교정해 보는 거. 꼭 상담이 아니더라도 교육이나 세미나나 여러 어떤 토대들, 요즘에 그런 콘텐츠들이 많잖아요. 그런 토대를 가지고 조금씩 배워보는 거, 이런 부분들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독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러는데 나한테만 화를 낸다, 나한테만 뭔가 지금 이 사람이 찌른다, 그럼 이거는 표적이 된 거기 때문에 단호하게 좀 방어할 필요가 있죠.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빅5라고 하는 성격검사의 가장 최고봉이라고 하는 검사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는 5가지 변이 있는데 그중에서 신경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신경증 수치가 좀 높은 사람들은요, 약간 예민하고 민감하고 좀 분노의 게이지 자체가 좀 있어서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조금 찌를 듯하게 얘기하고, 제가요? 왜요?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꼭 붙들고 싸울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 그 구독자분들이 지금 길거리를 가는데 어떤 사람이 지금 막 칼 들고 쫓아오는데 뭐 그 사람 맞서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요, 스윙 바이, 그냥 넘겨주는 것도 좋은 자세예요. 왜냐하면 아니, 내 자식도 안 바뀌고 내 부모님도 안 바뀌고 내 배우자도 안 바뀌고 연인도 안 바뀌고 친구도 안 바뀌는데 그 사람을 굳이 내가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인간관계는 갈대와 같은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면요, 아주 강해 보이는 고목나무도 꺾입니다. 폭풍이 오면 꺾이겠죠. 그리고 한번 꺾이면 복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시골에서 자라서 갈대숲을 참 많이 다닌 적이 있어요. 그때 보면은 정말 저는 놀랍게도 바람이 불기 전부터 갈대는 눕더라고요. 그러니까 갈대가 눕고 나서 바람이 와요. 너무 신기한 저는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이제 지나가면 어떤 면에서 갈대는 다시 서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넘겨주는 거. 근데 웬 갈대냐. 갈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근데 갈대가 꼭 어떤 면에서는 이게 자기 의견이 바뀐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뿌리는 그대로 두고 좀 인간관계는 유연하게 하는 거. 뿌리는 깊이 박아두되 자신의 주관은 명확하게 있되 인간관계는 좀 유연하게 대처해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럼 화나는 사람에게로 돌아가 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금지는 반박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틀렸다고 하고요. 제 의견이 맞다는 걸 관철시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내가 틀렸구나. 저 사람 의견을 따라야지. 김대리 말이 맞네. 내가 여기서 회사에서 내가 지금 한 20년을 있었는데 나보다 낫네. 저 사람 말을 잘 따라야겠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모멸감에 휩싸입니다. 얼굴이 벌개져요. 지금 감히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가 그렇게 똑똑해?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서 그 사람에게 어떤 면에서는 적의를 갖게 되죠. 내가 적을 만들 필요가 굳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프로를 본 적이 있는데 그 프로에서 무슨 토론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근데 양 옆에 이제 토론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뭐 다 박사시고 뭐 대단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쪽 분이 뭐라고 막 자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다 끝나자마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랬더니 바로 이 A 교수님 얘기하신 거를 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저는요 A 교수님하고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서 바로 자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이 A 교수님의 표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봤거든요. 여기에 표정이 앞면이 굳기 시작하고요. 앞면이 꿈틀꿈틀 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벌써 화난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고 그랬지 내가 뭐 틀리다고 그랬나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게 다르다고 내가 얘기했으면서 불구하고 상대방은 내가 반박당했다고 내가 틀렸다고 느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저는 A 교수님의 의견에 대해서 저도 동일하게 생각해요. 저도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요.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A가 아니라 B다. 이러는 게 아니라 A이면서 B도 있다. 플러스로 넘어가기. 반박이 아니라 거기다가 덧보태기. 근데 이 사람하고 어떻게 의견이 다 일치할 수 있냐. 당연히 일치할 수 없죠. 근데 100이 있으면 그중에 10은 일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토대를 가지고 10의 의견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눈덩이를 굴려나가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을 꼭 반박하는 토론 수업을 보면서 인간관계가 그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너무 협소하게 보는 걸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인간관계는 협력하는 것이다. 인간관계는 그 파일을 자꾸 키워가는 것이다. 우리가 인간관계는 공명을 훨씬 더 너르고 깊게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